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목요 특강입니다. 오늘은 부부 이야기 혹은 부모 자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방학 되면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부부싸움이 더 많아진다고 하네요. 아, 그렇겠네요. 네. 예, 그게 엄마 아빠의 차이인지 또 여자 남자의 차이인지 아니면 우리 부부만 그런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나오실 분이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얘기해 주시고 네. 또 그렇다면 남녀의 성격 차이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봉합을 하고 아이 교육에 매진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유,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네, 아이들 저도요. 키우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이를 변화시키는 마술사라는 별명까지 갖고 부끄럽습니다. 계시고. 그 카리스마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게 확 느껴져요, 선생님. 근데 저렇게 웃는 얼굴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쫙 바꿔내세요? 그래서 전 부드러운 사람인데요. 네. 좀 무서운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저 부드럽거든요. 정말 아이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네. 옛말에요. 반 멜래, 애 볼래 그러면 반 맨다 그래요. 여기 다 반매신다고 지금. 네. 100%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 봐준 공은 없다. 뭐 그러잖아요. 그만큼 아이 보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방학 되면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애들은요. 참 이상한 게요. 갈수록 태산인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려서 돌봐줘야 돼. 이제 좀 걷고 말 좀 하나 보면 또 말을 안 들어. 초등학교 가면 공부시켜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또 반항해. 대학 가까스로 보내놓으면 톰스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귄다고 말을 안 들어. 결혼시킬 땐 뭐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그래서 결혼을 시켜 놓잖아요. 그리고 또 애 봐달래요. 하도 갈수록 태산이에요. 평생 애물단지네요. 예. 아유, 저희 부부는 대학 가면 끝날 줄 알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아니군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 또 대하는 것도 엄마 아빠가 다르고 이게 성격 차이기도 하고 남녀 차이기도 하고요. 네. 원래 엄마 아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남자 여자가 같겠습니까? 이게 유전학적으로도 다르고 진화해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원래 다르고요. 또 사회적 역할도 달라요. 왜 엄마들은 좀 더 희생적이기를 사회에서 기대하고요. 남자들은 또 능력 있게 돈도 좀 벌어오길 기대하고 또 남자들한테 뭐 울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남자 아빠들은 뭐 좀 강하고 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은 엄마 아빠들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엄마 아빠 자리가 제일 어려운 자리라고는 해요. 근데 어떤 누구라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 키우고 싶을수록 걱정이 많이 되죠. 걱정이 많은 거예요. 얘가 잘 클까? 엄마들은 이거 내가 잘하고 있나? 옆집 엄마 보면 더 잘 키우는 것 같은데 뭐 다른 아이들은 어디 뭐 연수도 보낸다는데 거기는 안 보내도 될까? 하여튼 뭐 이런 걱정이 되고 아빠들은 도대체 아내가 어쩌다 한번 외출하면서 아이를 맡겨놓고 가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감당이 안 되는 네, 거죠. 감당이 안 돼. 얘가 울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은 나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엄마 아빠의 걱정들을 저는 엄마는 불안, 아빠는 무관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아빠들이 느끼는 무관심은요, 이 엄마들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잘 헤쳐보면 그 본질은 아빠 역시도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걱정이 되는 건데 이 남자들이요, 자기의 나약함이나 미숙함을 보여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도 센 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히려 나약함이나 미숙함을 드러내기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회피하고 무관심한 척하는 거죠. 사실은 그 밑면은 아빠들 자신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이 걱정과 불안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회피하고 이제 무관심하게 이렇게 세월을 많이 보내다 보면요, 나중에 아이들은 아빠가 정말 자기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다가가려고 하면요, 뭐 이제 와서 아빠 노릇이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빠들이 네.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아니, 이게 부모라는 게 부모 자격증 시험 본 다음에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되고 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그럼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열심히 해볼까요? 네. 박수로 강의 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열심히 공부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엄마 아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엄마 아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남자 여자를 좀 이해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 지구상에요, 하여튼 인간이 이 두 발로 직립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던 게 한 5, 6만 년 전이라고 해요. 수백만 년 전이 아니고요. 5, 6만, 그때는 공룡만 살았고요. 이제 5, 6만 년 전부터 이제 인류가 살아가는데요. 우리 그때 한번 가만히 상상해 보자고요. 뭐 옷도 안 입고, 그죠? 그때 참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볼펜도 없고. 그리고 그때는 농사 짓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과연 어땠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남자들이 이 근육과 잘 달리는 다리를 가지고 사냥을 잘하고, 그죠? 그리고 어떤 맹수라든가 외적으로부터 가족들을 잘 보호하는 이런 남자만이 인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은요, 원래 이 5, 6만 년 전부터 이 먹이 추적자예요. 왜냐면 먹이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딱 이제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동물을 만났다. 그러면 일단 목표를 정하면 딴짓하지 말고 빨리 뛰어가서 잡아야 돼요. 뛰다가 어우 꽃이 예쁘다 이러면 먹이를 놓쳐요. 내지는 잘못하면 당하죠.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요, 원거리 터널 시야예요. 멀리 보는데 터널이에요. 그래서 옆을 못 봐요. 그런데요, 이 남자들 이 일상에서도 보면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남자들은요, 예를 들어서요, 백화점 쇼핑 가잖아요. 그러면 목표만 딱 사고 와요. 그러니까 목표, 먹이 추적을 딱 하고 다른 거 안 봐요. 거기로 돌진! 그래서 바지 딱 사갖고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남자들은요, 이 원거리 터널 시야이기 때문에 주변을 잘 못 볼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잘 못해요. 남자들 힘 좀 보자고요. 정말 두 가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본다. 아니면 왜 박태환 선수 수영 경기를 본다. 그러면요, 아내가 여보 내가 저녁 준비할 동안에 당신 좀 애 좀 봐. 그러면 대답은 아주 능청스럽게 잘해요. 그래 놓고 그것만 봐요. 그리고 애가 우는데 슛 골이 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아내가 저녁 준비하다가 여보 못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와서 여봐 이래야지만 이제 깜짝 놀라서 듣죠. 그때 이미 아이는 넘어져 있죠. 그래서 한 번에 동시에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남자들이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회사에 나가면요, 일만 해야 해요. 근데 아내가 전화를 걸어서 뭐 돈을 얼마를 뭐 1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뭐 우리 어머님이 전화하셨는데 어쩌고 그러면은 이걸 동시에 못 해요. 그래갖고 퉁명스럽게 받는 거예요, 전화를. 그러니까 이거를 남자의 특성을 모르면 이 남편이 애정이 식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한 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하고 원거리 터널 시야인데다가 먹이 추적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남자들이 이제 사냥을 딱 하다가 이 짐승을 딱 만나는데 이거 맹수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싸워야 돼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보자 그러고 싸우든가 아니면 냅다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5, 6만 년이 흘렀지만 우리 몸 안에는 이러한 모든 변화들이 유전인자에 면면히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남자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지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위기에 처하면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투쟁을 하든가 아니면 냅다 도망갑니다. 회피해요. 남자들이 의외로 회피합니다. 네, 그래서 제일 흔한 게 뭐냐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가 마음 먹고 대화하자고 오늘 꼭 얘기해야 되니까 일찍 와. 그러면 남자들은 회피하고 싶어서요, 꼭 야근을 만들어요. 그날 집에 일찍 안 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회피를 하고 아니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냥을 나갔던 남자들이 어쨌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길을 잃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뇌 발달에서 제 뇌사진을 좀 준비를 해갖고 오긴 했는데요. 뇌 발달에서 보면은요, 남자들은요, 이 공간 지각 능력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는 뭐 오른쪽 오른쪽 뇌와 왼쪽 뇌 구별이 없는데요. 어쨌든 남자들은 뇌 중에서도 오른쪽 뇌 중에서도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것이 발달돼 있고 또 이 후두엽 보면 시각적 정보를 다루는 뇌가 있거든요. 이쪽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의외로 여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길을 잘 찾아요.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들을 찾는데 옛날에는 남자들이 길을 좀 잘 찾고 지도도 잘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한테는요, 이 공간지각 능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가르쳐 줄 때도 꼭 서쪽으로 5km 가면 돼 이러면 잘 알아들어요. 예. 그리고 남자들이요, 이 시각적 정보 능력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여자들 딱 봤을 때 아래 위로 쫙 훑어요. 이게 시각적으로. 네. 그래서 저 여자분 늘씬하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상대적으로요, 언어적인 뇌는 좀 덜 발달이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이 말을 정말 뽐새 없이 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직접 화법을 씁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제 친구 얘기거든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남편 되실 분이 경상도 분이세요. 원래 좀 경상도 분이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은 좀 듣고 하고 싶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꼭 할 말 없냐고. 4글자인데 시옷으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끄럽다. 시옷은 시옷이고요. 4글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결혼 한 10주년쯤 되면 결혼 기념일날 그래도 요만한 알바한지 하나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보 내일 무슨 날인지 알아? 나 이런 거 알바한지 하나 받고 싶은데 그러면 남자들이 그래 예쁘겠다라든가 아니 못 사주면 내가 이번엔 좀 상황이 안 되니까 다음에 사줄게.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남자는 꼭 돼지 손에다가 뭐 보석을 끼우면 뭐 수박이 호박 되냐? 왜 꼭 그렇게 말하냐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뭔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런 화법들을 씁니다. 자, 반면에 여자들은요, 이 남자와는 달리요, 이 둥지 수호자들이에요. 예, 옛날 5, 6만 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수집을 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사냥 나간 동안에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둘러보고 나무 열매도 따고 남자들이 던져준 사냥감으로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뭘 할까? 이게 보니까 오래 먹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불에도 구워보고 어디에다도 말려도 보고 집어넣어도 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하는 능력이 잘 발달돼 있어요. 뭐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똑똑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이 수집을 하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이요. 백화점을 가면요, 세일 때 여자들은 뭐 이렇게 주워 담아요. 죽어라고 주워 담아요. 나중에 뺄지언정 일단 눈에 좋은 게 보인다 그러면 일단 바구니에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원거리 터널 시야라면 여자들은요, 방어적인 주변 시야예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늘 훑어봐요. 그래서 백화점 쇼핑 가면 남자는 가서 딱 사고 나오는데 여자는 뭐 이렇게 둘러봐요. 층마다 둘러봐야 되고 뭐 새로운 거 없나 좋은 거 없나 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남자들이 맹수를 만나면 도망가든가 싸우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여자들은 오히려 조용히 몸을 숨겨서 아이를 보호하죠. 이처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다릅니다. 자, 또 보면은요, 여자들은 일단 남자들이 사냥을 다 나가고 나면 여자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밀착돼 있고 결국 먹이를 나눠야 돼요.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이 누구 하나가 삐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좀 많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하고 며칠 지내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요. 이렇게 보고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해나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재미없잖아요. 심심하고. 그래서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이 뇌 중에서도요, 이 언어 중추, 청각적 언어 중추라고 하는데 이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말을 잘하죠. 남자들보다는. 그리고 여자들은요, 직접 화법을 쓰기보다는 상대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게 간접 화법을 써요. 자, 이래서요, 대인관계 하는데도 남자 여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자들은요, 참 재밌어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요, 그렇게 뭘 자기가 잘한 거를 의시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냥꾼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강하고 세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무슨 큰 프로젝트 하나를 해서 뭘 좀
오더를 땄다. 그러면 또 그거 너무 힘들었었어. 야, 진짜 안 될 뻔했는데 뭐 이러면서 무지하게 본인이 잘한 거를 막 으스대죠. 그 다음에요, 이 남자들은요 상당히 한편은 방어적이에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침입자를 받아들이면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누구 말을 듣냐면요, 본인이 직장에서 무지하게 존경하는 상사 한두 명 말을 들어요. 근데 운이 나쁘면 그분 말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일이 꼬이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려놓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득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손을 많이 잡습니다. 반면에 여자들은요, 늘 정서적이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상당히 상대한테 잘 오픈도 하고 의논도 잘 합니다. 자, 길을 못 찾을 때요, 남자들은 재밌는 게요, 그냥 가요. 뺑글뺑글 돌아요. 안 물어봐요. 근데 여자들은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좀 물어봐. 그러면 남자들은 주유소는 곧 기름을 넣을 때만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안 물어봅니다. 여자들은 자꾸 물어보거든요. 이처럼 문제 해결 방법, 대인관계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한 5, 6만 년 동안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살면요, 자연스러울 거예요. 여자들은 좀 불만이 많겠지만 어쨌든 자연스러울 텐데, 한 50년, 60년 전부터는요, 양성론적인 것들이 막 대두되면서 역할,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부터도 나와서 일하잖아요. 그죠? 남자들한테도 다정한 아빠, 그 다음에 뭐 친구 같은 아빠, 뭐 이러면서 아이를 돌보는 거, 가사를 좀 부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거는요, 이게 어색한 일이란 말이에요. 많이 안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서로가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자녀를 다 키워서 이제 한 60대, 이제 70대에 접어드신 그 어머님들은요, 굉장히 억울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요, 옛날에는 생전에 뭐 밥상 한 번을 본인이 들고 가지 않았었는데, 이 결혼을 하더니 밥도 줘요. 네. 그리고 며느리는 반찬을 더 못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더 낫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못마땅한데 하루는 집에 가봤더니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갖고 도대체 너희들은 뭘 먹고 사나, 얘네들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냉장고 위에 무슨 파이, 초코 파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박스가 한 3박스가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누가 먹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오빠가요 이거 좋아해요. 아침에 이거 먹고 가요. 야, 아침마다 생선 한 마리씩 구워줘야 됐던 아들인데 결혼을 하더니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설거지도 해요. 더 화가 나는 거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며느리는 베란다에서 잘 갔다 와 그러는데, 아들은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쓰레기 분리수거를 들고 나가더라는 거죠. 자, 이 어머님들은 정말 화나고 속상하시겠지만 사실 이처럼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네, 요즘은요, 여자 핸드백 들고 다니는 남편들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다 여자들이 이고 아이 하나 업고 옆에 데리고 다녔는데, 요즘 젊은 그 부부들 보면요, 이 아이 안는 거 이렇게 해갖고 아빠들이 거의 다 안고 다니거든요. 네. 이처럼 바뀌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아빠가 돼서 아이를 양육하는 이런 환경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그렇지만 이것들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많은 갈등과 혼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남자 여자의 차이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엄마 아빠, 이제 그렇다면 양육과 관련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엄마 아빠, 그럼 이제 일단 모성 부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성 그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해요. 부성에 조금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학계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부성에도 모성만큼 아주 강렬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는요, 여자가 진통하고 있는 사이에도
그 남자들도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표지하는 물질들이 많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모성애는요 절대적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요, 제가 독신주의였습니다. 또 하나의 불가사의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무지 날씬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편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안 믿겨지시죠? 예. 근데 어찌 됐건 제가 독신주의자였는데요. 하여튼 뭐 이제 남편이랑 연애를 오래 하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이제 낳고 그랬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그냥 바로 바뀌더라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면 다 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장도 떼주고 뭐 각막이 필요하면 떼주고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아이를 향한 마음이 싹 바뀌더라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예쁜 옷을 입어도 애가 코를 묻혀도 상관없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모성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성은 정말로 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요, 어떠한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면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들으시는 남자분들은 좀 아닌데 이렇게 기분이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부성애는 물론 아주 가치 있고 고귀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인데요, 좀 가변적이래요. 네,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어떤 혹자는 여벌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옷이 여벌이 있듯이 여벌처럼 둔다는 거죠. 물론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빠들은 반기를 들어요. 저희 남편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희 남편도 굉장히 아이를 끔찍이 이뻐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그 대부분의 동물들도 이 모성이 강합니다. 근데 원숭이 중에 티티 원숭이라는 종류는요, 이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요. 돌보지를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빠 원숭이가 돌보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아빠 원숭이가 굉장히 많이 돌본대요. 그리고 몇몇 조류들이 부성애가 훨씬 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동물들은 이 애비 동물이, 아빠 동물이 새끼를 물어 죽이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동물 중에서도 인간인 이 인간 아빠들은 정말로 그거에 비하면 정말 훌륭한 거죠. 그죠? 최고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아빠들이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게 된 이 부성애를 갖게 된 것은 아빠들이 선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오랜 기간 5-6만 년 전부터 쭉 인간의 어떤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부성을 갖는 것만이 자녀를 가장 최선으로 사랑하면서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진화에 의해서 아빠들도 이렇게 아주 강력한 부성애를 갖게 된 거죠. 자, 이 아빠들은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엄마들의 모성은요, 기본적으로 뇌신경회로에 마치 전기회로가 배선돼 있듯이 이미 뇌 안에 쫙 배선망이 만들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긴 하는데요, 이 여성과 남성, 모성과 부성을 논하자면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둘 다 아이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어려움이 많을까? 그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방학이 돼서 아이가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 아이를 가운데 두고 부부가 다투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쪽의 입장을 들어봐도 자식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말 대부분은 걱정이에요. 얘가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서 걱정이다. 또 어떤 애는 너무 나가 놀아 걱정이다. 어떤 애는 얘는 도대체 왜 밖에를 안 나가고 친구가 없냐. 얘는 왜 공부를 안 하냐. 뭐 하여튼 모든 걱정이에요. 그죠? 얘는 왜 운동을 안 하냐. 얘는 왜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운동만 하냐. 얘는 왜 안 먹냐. 얘는 왜 이렇게 꾸역꾸역 먹냐. 하여튼 뭐 모든 면에서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걱정이 되는 것들의 그 아빠의 의견과 엄마의 의견의 표현 방식 때문에 자꾸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것을 불안이라고 봅니다. 자, 불안. 약간 들어도 불안해요. 그죠?
예, 요즘 너무 이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의 시대다라고 하는데 불안이란 용어 자체가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좀 불안해요.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 불안이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보면은요, 불안. 이 불안은 없어야 되는 걸까요? 아, 있어야 되는. 아니야, 불안은 없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자신 있게 드세요. 네. 네. 한 2분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불안은요,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네. 네. 만약에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고 길이 미끄러운데 조금 불안해야 이거 놓고 갈까? 아니면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분은요, 이 미끄러운 길을 그냥 똑같이 쌩 하고 달리더라고요. 네, 그거는 불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불안도 없는 사람들은요, 범죄를 잘 저질러요. 범죄. 네, 우리가 어떤 일을 딱 할 때 불안이 딱 생기면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불안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나쁜 짓을 한 범죄자들한테는 불안이 유발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이 적당하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앞날에 대해서 대비하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불안이 이 정도를 탁 넘으면 문제가 되죠. 불편한 거죠. 예, 불안이 적당하면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인데 불안이 넘치면 소심하고 우유부단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불안은 적당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타의 어떤 것보다도요, 자녀를 키우는 면에 있어서는 불안해요. 네. 왜 불안할까요? 네. 네, 다 비슷한 얘기들이 속닥속닥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요, 부모는요, 연습이 없어요. 네, 특히 첫 아이 키울 때. 네, 첫 아이 키울 때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애가 꼭 영재 같죠, 그죠? 우리 애 꼭 영재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만 조금 일찍 하면 우리 애 영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빠들은 아이를 안는 것부터가 익숙하지 않아요. 꼭 떨어뜨릴 것 같거든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습을 안 해보니까 불안해요. 그리고 또 잘 키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요즘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정보의 홍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듣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듣는 게 많으면 똑똑해지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불안해지기도 해요. 네. 그리고 많은 정보들 또 뭐 파워 블로거들 그런 데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유기농으로 먹여야 된다, 애는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근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거든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면 애가 잘 크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리고요, 많은 책들, 번역서 또는 이제 국내 책들을 보면요, 다수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읽어보면 꼭 내가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어, 나는 이제 잘못 키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의 홍수, 실제로 뭐 전업주부든 또 일하시는 주부든 옛날하고는 달리 아이한테 전념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면 틀림이 없어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아빠의 특성, 남자의 특성, 엄마, 여자의 특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이 걱정과 불안도 아빠, 엄마가 틀려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예, 이 아빠들은요, 네, 보시면 이게 너무 재밌죠, 이 표정이요. 네, 아빠들은요, 참 특이한 특성이 있어요. 이 아까 맹수를 만나면 냅다 도망가야 된다 했잖아요. 이 회피 본능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뭐라 그러냐면, 됐어, 피곤해, 얘기하지 마. 또 시댁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면 그냥 좀 들어만 달라는 거잖아요. 뭐 시어머니가 나 이렇게 힘들게 했다 그러면 아유 당신 애쓰네, 요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그 말도 하기 싫으면 그냥 끄떡만 해도 돼요. 근데 꼭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내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서 딴 집 아들을 태어날까? 뭐 이러니까 되겠냐고요 그게. 그쵸? 이게 회피를 해요. 그리고 꼭 얘기하자 그러면 늦게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좀 문제가 있다 쳐보자고요.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얘 때문에 수업을 못 하겠어요. 얘 너무 산만해요.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전한다고요. 아내가 얘 좀 문제 있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얘 문제 없어. 그 무조건 얘 문제 없어.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얘 때문에 수업을 못 하시겠대. 그 선생님 몇 년 차 선생님이야? 2년 차? 아유 경력이 부족하구만. 애를 잘 파악 못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걔 문제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산만했는데 지금 보면 나 잘 살잖아. 그럼 이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아닌데 이러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부인합니다. 문제를. 자, 근데 이 부인하는 마음 안에는요. 당당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그 문제를 인정하기가 두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맹수를 만나면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투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진료실에 찾아오셔서 이제 아이 문제를 논하면서 아이가 좀 언어가 많이 늦어서 언어를 좀 가르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빠들은 딱 이렇게 앞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선생님 어릴 때 말 늦었던 애들이 100% 잘못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100%는 좀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뒀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싸우는 거죠. 투쟁하려고.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전 이해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처음 만남은 저도 이방인이고 그리고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뭐 기가 센 것 같고 이러니까 이 아빠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의 말을 선뜻 받아들이면 마치 막 자기 집안을 휘저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방어적인 거죠. 예. 그래서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빠들이요. 또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주 고집이 세요. 고집이. 네. 날이 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 오지 마 여기. 아내한테 여기 다시 오면 이혼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좋은 조언을 해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본인이 두렵고 이런 것들을 처리해 나갈 앞날이 본인은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고집스럽게 본인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꼭 들어요. 그래서 아내가 영어 학원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영어 조기에 시켰다가 이상한 애들 그 신문 기사 못 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가끔 뭐 산골 마을에서 전혀 과외 없이 영어도 안 배웠는데 미국 아이비리그를 갔다. 뭐 이런 애들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면 신문에 나오고 인구에 회자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본인의 아주 고집스러움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특성들이 좀 있어요. 너무 흉보는 것 같아 좀 내가 죄송하기도 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또 이 아빠들의 특성이에요. 본인들이 불안하고 당황스러울 때요. 지나친 낙관주의. 이게 뭐냐면요. 애들 자기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나. 요즘은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애들 내버려두면 다 잘 커. 아니 어떻게 애들을 내버려두면 잘 큽니까? 그죠? 애를 써야 잘 커요. 내버려둔다고 잘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마음에는 얘가 정말 잘 클 거야라는 무슨 그 가치관이나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소소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본인이 감당하는 것이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낙관주의를 괜찮아 애를 내버려두면 다 잘 커 이래 버리니까 이 모든 면이 겉으로 보기에는요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내는 막 얘가 이게 문제가 있대 그러면 괜찮아 이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내들이 속상한 거는요. 어디 그 야유회 회사 야유회를 갔더니 어머 남의 집에는 잘 도봐줘요. 그날은. 그리고 시댁 모임에 갔더니 새로 시집온 재수 씨한테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어머. 그리고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뭘 의논하면 회사 이제 부하 직원이 의논하면 얼마나 상담도 잘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본인의 아이 얘기를 하면 뭐 괜찮아 뭐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오해를 하죠. 얘 무관심하구나. 관심이 없구나. 이제 사랑하지 않는구나까지 이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어떠냐 보면은요.
엄마들은 어쨌든 이제 아이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아이를 더 잘 파악하는 건 사실이에요.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요. 그 정보를 또 공유하잖아요. 엄마들끼리. 자, 그래서 엄마들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우리 고대 설화죠. 뭐 고조선부터 해갖고 쭉 보면요. 이 엄마가 10달 동안에 뭐 그게 알이든 동굴에서 뭐 햇볕도 안 보든 그 인고의 세월과 희생을 통해서 무결점에 아주 그 잉태된 아이를 하늘에 바쳐요. 빛이 쫙 내려오고. 어쨌든 그래서 이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대한민국의 엄마들은요. 아이를 위한 희생, 그다음에 인고 이런 것들이 아주 유전적으로 몸 안에 배어 있습니다. 예, 서양 엄마들은 안 그런다 뭐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데요. 유난히 이 한국의 엄마들이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만큼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아이가 아프면요. 뭔가 내가 무결점에 완전 무결한 아주 깨끗한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아이를 세상에 내놓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아이가 열이 펄펄 나서 밤새 보채면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뭐 초년병 의사 때 응급실에서 많이 경험하는 건데요. 엄마들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해요. 그거 다 동감하시죠? 네. 애가 아픈데 뭐 내가 갔다가 뭐 바이러스를 이렇게 넣은 것도 아닌데 미안해 이렇게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근원적인 죄책감이 확 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해결하고 이 아이가 좀 더 건강하고 반짝반짝해지도록 애를 써요. 그러니까 막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엄마들은. 자, 그러면서 걱정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너무 듣는 게 많거든요. 예. 그리고 다들 뭐 요즘에 입시 설명회 가면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준비 안 하면 얘는 대학 가기 틀린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엄마들은 걱정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완전 무결하게 완벽하게 아이한테 뭘 해주지 못하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근데 완벽한 부모가 어딨어요. 그죠?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미숙하고 그 결점을 늘 바라보면서 이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인간다움이고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의만큼은 최고를 만들 거야. 욕심들이 있어요. 네.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알파맘들. 예, 알파맘 들어보셨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이도 잘 키워요. 정보도 딱 알아서 탁탁탁 보내고 해줄 거 딱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알파맘들이 정말 뭐 훌륭한 엄마들인데 이분들이 혹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알파맘들은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 키우는 거는요. 진짜 이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치 앞을 못 내다봐. 얘네가 어디를 튈지를 몰라. 어디로 튈지를.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는 효율성을 논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주는 거지 효율성을 따지면 이건 업무에 해당되는 거지 아이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냥 고단백으로 좋은 거로 먹이면 키가 쑥쑥 자랄 것 같지만 이 엄마 아빠 키가 작으면 잘 안 크거든요, 애들이. 네. 일명 뭐 유전인자, 동물로 치면 종자, 그 다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먹이면 이 아이는 먹인 만큼 쑥쑥 자랄 것 같고 뭐 교재 뭐 다 시험 때 하면 이 아이가 공부도 엄청 잘할 것 같고 어릴 때부터 영어 동화 막 읽어주면 애가 영어도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렇지만 그만큼 본인이 밖에 나가 업무를 하는 것만큼의 성취가 없거든요. 그만큼 마음 안에는 욕심과 기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욕심이 클수록요 불안해져요.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처럼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데에서 생기는 걱정, 이거는 아빠들은 아주 무관심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엄마들은 전전긍긍 이러면서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모습인 것 같잖아요. 그 서로가 막 비난을 해요. 서로가 비난을 하지만 이 본질을 잘 가보면 같아요, 사실은. 아이를 사랑하는 거고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판넬을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엄마들이 싫어하는 아빠 유형이 있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도 그거 해당되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육비, 교재비 아까워하는 아빠들이 있어요. 근데 꼭 엄마들은요. 전집으로 사주고 싶어 해요. 근데 꼭 필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마음은 그래요. 근데 아니 그거 진짜 아까워요. 그러세요? 네. 애 공부하는 건데 뭐가 애가 안 봐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애가 안 본다 그러시고요. 네. 뭐라 그러면 애가 지금 그거 읽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아빠들의 생각에는 왜 가족을 지켜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냥꾼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거리 멀리 내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서는 아까운 게 아니라 좀 더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지만 나중에 노후를 대비한다. 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기왕 쓰는 돈, 네. 좀 멀리 보면서 네. 쓰자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또 엄마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치킨값 맥주값 좀 아끼지. 본인은 맨날 무슨 스포츠 경기 보면서 치킨 시켜 먹으면서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한다든가 또 가끔 보면 의논 없이 자동차 활부로서 그어요. 그것도 뭐 100만 원 단위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 놓고는 뭐 한 5만 원짜리 뭐 5만 원도 큰 돈이긴 하지만 교재는 아까워한단 말이죠. 아니 자동차는 가족이 함께 타는 거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고집세네요. 아니 뭐 저는 딱 중립입니다. 저는 뭐 어느 편도 아닌데 이제 양쪽을 대변해 드리는데요. 맞는 말씀이시기도 해요. 그죠? 좀 더 그 한정된 어떤 그 자원이라고 재원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그런 소통 과정에서 남편들은 아유 인정머리 없는 아빠로 취급되어지는 거죠. 응? 자기 차는 뽑고 치킨이랑 맥주를 마시면서 그리고 친구가 부르면 아주 눈에 광채를 내면서 쫙 쫓아나가거든요. 근데 애한테 동화책 하나 읽어주라 그러면 아 나 피곤해 이렇게 연체동물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니까 여자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당신이 교재비 운운할 거면 애한테 책 한 권 읽어주고 나서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들은 사실 아까 그랬잖아요. 무결점에 아이한테 최상의 것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걸 못 해주면 자꾸 죄책감이 든단 말이에요. 미안하고 그래서 자꾸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굉장히 갈등이 생깁니다. 근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네. 아빠들도 돈을 좀 아껴서 장기적으로 교육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니까 대학 공부까지 다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정말 필요한 걸 하자라는 뜻인데 왜 말을 그렇게 못하나 모르겠어요. 그죠? 저처럼 하면 되는데 자, 두 번째는요. 꼭 엄마 탓하는 아빠. 네. 뭐 문제가 생기면요. 당신 집에서 애나 좀 잘 보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애 잘못 키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키워놨냐고. 그럼 참 엄마들은 가뜩이나 애가 잘못되면 죄책감이 많은 게 엄마들인데 너무 마음이 힘들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럴 때는 막 우라가 치밀죠. 우라통이 막 터지고 여기 막 매달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아이를 위해 본인의 인생을 희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공을 인정받는 건 둘째 문제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네, 막 억울해서 막 울고 그러세요. 자, 육아에 무관심한 아빠. 네.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거지 뭐. 나는 나가서 돈 벌어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5만 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딱 좋은 아빠예요. 그죠? 인정받는 아빠. 오, 좋죠. 근데 어쨌든 시대가 변했습니다. 타임머신이 뭐 발명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육아에도 많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아이들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아빠만이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빠가 했을 때 효과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아주 신성한 육아라는 과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인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육아에 무관심한 아빠. 네. 아주 평소에는 무관심하다가요. 꼭 훈육할 때만 앞에 앞장서는 아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아이를 혼낼 때보다 남편이 아이 혼내는 그 꼴을 못 보겠다. 너무 화난다고 그래요. 예. 그게 뭐냐면 이 아직 뱃속에 있는 건 아닌데 애가 탯줄을 끊고 나왔지만 이 엄마들은 자꾸 이 아이하고 나하고 분리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이가 아빠한테 혼나면 내가 마치 혼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상하신다고들 많이들 그러세요. 근데 물론 이 아빠도
이런 마음이겠죠. 평소에 무관심한 것만큼 내가 미안한데 이건 정말 아이가 문제 있는 것 같다. 버릇 없는 것 같다. 이거라도 내가 나서서 아빠 역할을 해봐야지. 사실은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인데 이 훈육은요. 평소에 정말 관계가 좋아야지 아이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금을 좀 많이 해놔야지, 정서적인 예금을. 그래야지 좀 안 좋은 말을 할 때나 조금 무섭게 할 때도 그 예금을 싹 뽑아 쓰면서 애가 소화를 해나가는데 평소에는 뭐 얼굴도 잘 못 보던 아빠가 갑자기 버럭한단 말이에요. 네, 그죠? 이 남자들은요, 아까 이 직접 화법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의사소통을 할 때요, 꼭 욱 아빠, 버럭 남편이에요. 왜 그렇게 욱하고 버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평소에 다정하게 안 대해준 아빠가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욱하고 버럭하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아내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제대로 못할 거면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그런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 참 듣고 가슴 아팠는데요. 요즘에는요, 바람직한 아빠가 그 아이 교육에 무관심하고 할아버지가 재력이 있으면 아주 그걸 좋아한대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죠? 예. 자, 이 엄마들이 또 싫어하는 아빠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지나치게 낙관적인 아빠. 네. 다 잘 가, 다 잘 가. 뭐 이렇게 다 잘 커. 뭐 이렇게 하고. 아, 우리 때는 뭐 이랬는데도 다 대학 잘 가고 걔 뭐 잘 먹고 살아. 뭐 이러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엄마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근거 없는 낙관주의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엄마들이 싫어합니다. 네. 아빠들이 또 싫어하는 엄마도 있어요. 네. 남자들은 어떤 아내를 싫어할까요? 자, 제가 볼게요. 아이고, 극성스럽고. 하여튼 극성. 설치는 엄마. 근데 아직 귀는 팔랑귀예요. 그래갖고 이 옆집 아줌마 잘 만나야 돼요. 이 엄마들은요. 잘 옆집 아줌마한테 잘 물어보거든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이 조언을 잘못해주면 아주 길이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라고 하면 금방 거기에 이제 솔깃해서 그렇게 못해주면 막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극성스러워 보이고, 뭐 물론 자료를 찾는 건 정말 좋은데요. 너무 긴 시간을 책 하나 고르는데도 온 인터넷을 다 뒤진다든가. 그리고 대충 사. 그럼 대충 애 것을 뭐 이러면서 당신이 언제 한번 이걸 사이트에서 비교해 본 적이라도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문이 탁 막히는데 좀 지나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극성 맞은 이제 아내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머나, 결혼하고 애 낳았더니 아이에게만 몰두를 해요. 근데 그거를 투정하면 진짜 이상한 아빠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애를 질투해? 뭐 이러면 이제 할 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힘들었을 때 집에 오면 아내하고 소통도 좀 하면서 위로도 좀 받고 싶고, 그런데 얼굴 보자마자 얘가 오늘 나를 얼마나 속삭였으며 얘가 얼마나 뭘 힘들게 하면부터 시작을 해서 나 힘들어 죽겠다부터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쉬려고 하면 때는 이때다. 당신이 왔으니까 이제부터 당신 이걸 해야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게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해서 정말 이 축복 같은 아이를 얻었는데, 이 아이에게만 몰두를 하고 자기는 뭐 이제 본척만척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근데 이 외롭단 말도 못 하겠어요. 이상한 아빠를 몰리니까. 그래서 너무 아이에게만 몰두하는 아내는 좀 싫대요. 예. 또 보면은요. 아빠를 이제 무능하다고 여기는 거죠. 네. 참 불쌍하죠. 이 아빠들 보면요. 네. 정말 엄마들이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최상의 것을 다 해주려면 연봉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 우리 열심히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일들을 열심히 합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다 해주기에는 다 역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랬을 때 뭔가 좀 무능한 아빠. 이렇게 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아빠들은, 남편들은 아내가 참 싫답니다. 네.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좀 아빠 대접, 남편 대접을 좀 받고 싶다고 하고요. 이 요즘에는 그 월급이 통장, 그것도 아내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월급 봉투를 그리워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월급 봉투를 이렇게 탁 가져다 주는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월급 봉투 시절에는 그래도 월급날만큼은 아내가 삼겹살이라도 구워서 줬는데 요즘은 하루라도 일찍 안 들어오면 막 조사돼요.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들이 참 힘들다고 그러세요. 자, 또 볼까요? 아빠를 무시하는 엄마. 요즘요, 대학 들어가는데 방법이 너무 다양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걸 발빠르게 알지 못하면요, 정말 어디 무슨 어느 원시시대에서 온 사람 취급받아요. 예, 이 방법 저 방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하고 막 이런 걸 의논하고 있는데, 야 그냥 점수 맞춰가 뭐 이러면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빠는 그럴 거면 가만히 계세요. 우리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거죠. 아빠는 모르면서. 예.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열심히 이제 바깥 생활하고 벌어 먹이려고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면 정말 소중한 아이, 가족을 멀어지게 합니다. 나중에 돌아가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죠. 모르면서 이렇게. 네. 해당되는 게 좀 다 있으시죠?들. 네. 예. 자, 그래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고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걱정이 많고, 그죠? 자, 그런데 이처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빠는 무관심처럼 표현이 되고 엄마들은 그냥 전전긍긍 걱정하면서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의 방식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오해하게 되겠죠. 네, 극성 맞은 엄마라고 오해하게 되고 남편을 이제 관심도 없는 사랑하지 않는 아내라고 오해하게 되고 또 엄마들은 무관심하고 모든 레이더망이 바깥으로만 향해 있는 그런 아빠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해결책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해결책은요, 별다른 비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결책은요, 일단요, 상대를요, 잘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경청. 네. 근데 또 듣다 보면요, 우라통 터지는 일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막 몰아붙이고. 그래도 그걸 참으셔야 돼요. 허벅지 꼬집으면서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반론을 내기 시작하면 싸워요. 그러니까 상대가 격해서 뭔가를 막 얘기할 때는요, 아무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들으세요. 그날은. 그리고 다 듣고 나면 당신 말이 맞아라고 하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내켜요. 그럴 때는 잘 들었어. 이렇게. 잘 듣고 당신의 생각은 알았어. 이 정도로 하고 끝내는 거죠. 그럼 적어도 상대방은 그래도 내 말을 오늘은 좀 마음을 열고 들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내가 요건 따지지 않으면 정말 내가 화병 나겠다. 그러면 며칠 후에 얘기를 하세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좀 이런 것 같아. 우리 더 좀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경청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상대방을요, 존중해줘야 돼요. 존중. 이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관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관계는요, 사랑을 기본으로 시작된 관계예요. 돈도 아니고 이득도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사랑, 그것도 아주 본능적인 사랑을 밑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 만큼 정말로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 힘이라는 게 어쩔 땐 주먹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힘일 수도 있고 또 배움의 힘일 수도 있고 이 힘의 논리가 아닌 정말로 존중과 경청을 통한 타협, 조율, 화해,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제가 또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또는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일곱 가지 심리 코드.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뭘 제 버려야 될까요?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뭘 버리면 좋을까요? 자존심. 네. 또 맞는 것 같으네요. 자, 제가 하나하나 볼게요. 네. 자기중심적 사고. 네. 아니, 애를 좀 봐줬으면 하는데, 좀 남편이 일찍 와야 애를 봐주는 동안에 애 빨래도 하고, 기저귀도 삶고, 그죠? 아이 식기는 매일매일 좀 삶아야 되거든요. 남편이 늦게 오면 그걸 할 수가 없다고요. 목욕도 매일 시켜야 되는데, 이 신생아 목욕 혼자 시키기 되게 어려워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남편이 뭐 업무 때문에 늦는 거라면 참아주겠는데 뭐 하여튼 뭐 인근에 친구들을 그렇게 자꾸 만나요. 그래갖고 뭐라고 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애 목욕 매일 시켜야 되는 거야? 이틀에 한 번 하면 안 돼? 뭐 이런다든가. 나는 결혼해서 한 번도 친구도 못 만났는데 뭐 이러면 만나. 근데 여자가 애기 낳으면 못 만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듣기만 해도 화나요. 그죠? 여자는 어떠냐? 나는 남편 따라서 경상도 여자가 전라도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주변에 지인도 없고 그죠? 외로울 텐데 남편은 자기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맨날 친구들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기적인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인 겁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상대의 마음을 확 핥히게 됩니다. 네, 이걸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집.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고집. 예, 이 남자들은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문제 상황, 위기 상황에서 투쟁과 어떨 땐 냅다 도망가는 이러한 기전을 굉장히 강화시킨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한 50대 후반, 60대쯤 되면 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덜 버럭거려요, 남자들이. 60대 정도 되면 조금 옛날보다 좀 덜 화내고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배우자 때리는 분도 있거든요. 정말 안 되죠. 근데 그때 되면 좀 덜해요. 예. 근데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옥시토신, 그 다음에 내인성 오피오이드 펩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남자들이 갖는 투쟁과 이 도피 이런 반응을 많이 줄이고 모성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집 얘기를 하면 제가 늘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한 40대에서 50대 초반에 이르는 남자분들 이 고집스러운 얼굴 유형이 있어요. 목이 좀 딱 붓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좀 약간 이제 붉어지고, 고집을 부리셔야 되니까 약간 붉고, 근데 얼굴 좀 무표정하시고. 이게 아주 그 대한민국의 고집스러운 우리 중년의 아빠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이 방송 보시면요. 거울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거기에 속하나 이렇게 보셔갖고요. 안 그런데 그렇게 보이면 이렇게 조금 바꿔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얼굴 표정도 부드럽게 해보고 또 이렇게 긴장이 됐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것보다는 조금 환하게 웃으면 긴장이 낮아지면 선 좋아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 고집은 버려야 될 코드입니다. 네. 다음에는 피해의식.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뭐 당신하고만 결혼 안 했더라면 뭐 이런 느낌들. 그리고 나만 억울해. 뭐 이런 거. 그래서 억울하다 못해 이제 살림은 50대 50. 뭐 설거지 딱 반반.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 정말로 사랑을 기본으로 한 가족 관계에서는 너무나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주 소수지만 아이한테도 피해의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널 잘 키우기 위해서 잘 나가던 내가 은행원이었는데 내가 은행을 그만뒀는데 뭐 이런 느낌들. 그래서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니? 뭐 이런 생각들은 정말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상대방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도에 넘지 않는 선에서는 그냥 좀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자, 또 볼게요. 무력감. 부부간에는요 서로 너무 오랜 시간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보이면 바로 그럼 그렇지 이게 바뀔 리가 있나, 아유 우리 부부는 소용없어 뭐 이렇게, 내가 애 다 키우고 나면 기필코 이혼하고야 말 테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 네, 애 때문에 좀 참지만 그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닌데도 이 오랜 시간 동안에 고정화된 생각과 유사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겉봐 또 그러지 이런 어쩔 수 없어 이런 무력감. 네, 여기서는 정말로 극복이 되셔야 합니다. 네. 자, 무시하는 거. 당신이 뭘 알아? 그리고 아내가 뭐라 하면 당신 나가 돈 벌어 뭐 이렇게. 예, 여자들도 능력 있습니다. 근데 아이 키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거지, 그죠? 네. 자, 무시하는 태도 정말 바꿔야 되고요. 존중, 경청, 이해, 배려, 그리고 배우자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측은지심.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마음입니다. 자, 2개가 더 남았어요. 하나, 이 화병 나면 정말 건강도 해칩니다. 네. 그래서 이 근데 또 재밌는 거, 우리가 오늘 불안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걱정이 많고 불안한 사람이 이 불안을 화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할 때 네가 너무 공부를 안 하는데 대학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엄마가 걱정이 되네 이러면 될 거를 야 너 이따위로 해갖고 대학 문턱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따위로 할거면 집어쳐. 화를 막 내니까 아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왜 나까지 무시를 해요? 내가 공부 못하는 건 맞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엄마 아빠들이 내는 화의 밑면에는 걱정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의존심. 네,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의존심. 그냥 무력하다 못해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의존심들을 갖고 있을 때는 정말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꼭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경제적으로 자활을 하고 싶은 혹시 여성분이 있으시다면 뭐 돈의 문제를 떠나서 좀 배워보는 그런 노력들,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이 의존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더 많겠지만 제가 7가지로 이렇게 추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버리면 좋은 부모, 좋은 부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제 저 혼자 막 열심히 떠들었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오늘 배운 거를 잘 기본으로 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자고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아주 아빠 엄마의 심리 비교를 잘 해주셨어요. 네. 아빠로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마치 저희 집에 다녀가신 것 같기도 하고 저를 따라다니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빠는 엄마에 비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조금 하등 동물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이게 부성애와 모성애의 차이로 봐야 하나요? 네, 근데요. 누가 더 사랑하느냐 답은 없는 겁니다. 다 사랑하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요.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고 다르게 표현될 뿐이지 각자가 아이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요. 결국 함께 하는 것이 답입니다. 네. 특별히 버려야 할 7가지를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부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자녀를 우리 소유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 맘대로 될 거다. 맞습니다. 저도요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저도 5년 만에 되게 귀하게 얻었는데요. 저는 늘 어떤 것을 매일매일 결심을 하냐면요. 이 아이한테 지나친 기대를 해서 아이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늘 그 꼬물꼬물 올라오는 마음을 견제하려고 매일매일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한 불안과 적당한 기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군요. 네. 정말 이렇게 그 말에도 맛이 있다면 정말 맛있게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정말 1시간 동안 지루한 줄 모르고 이렇게 빠져들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좋은 강의 해주신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농수산 홈쇼핑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